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거 느낌이 오는데? 이거 분명 나중에 뜰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늦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이미 누군가가 그걸 다 준비해 놓고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데 누군가는 항상 늦고 누군가는 항상 먼저 갑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오늘 소개할 책 젠슨왕 레볼루션. 이 책은요, 단순히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은 항상 먼저였는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젠슨 황. 이 사람은요,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지금 보이는 걸 보고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올 걸 보고 선택하고 있는가? 젠슨 황은요,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아닙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고 환경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안정적인 길을 찾습니다.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 실패 확률이 낮은 길, 그게 자연스럽죠. 근데 젠슨 황은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하지만 나중에 크게 될 수 있는 길. 이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근데 젠슨 황은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갑니다. 젠슨 황은 회사를 만드는데요. 엔비디아.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지만 처음에는 거의 망할 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는데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사람들이 버튼폰 쓰고 있을 때 혼자 스마트폰 만들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 왜 만드냐? 쓸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안 팔립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돈도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속 흔들립니다. 직원들도 불안하고 이 방향 맞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부분 CEO는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돈 되는 걸 하자. 근데 젠슨 황은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반드시 필요해진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미 결과는 결정된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GPU.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100개가 있습니다.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혼자 앉아서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풀고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푸는 방식. 이게 우리가 평소 하는 방식입니다. CPU 방식이죠. 두 번째 방법. 사람 100명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문제 하나씩 나눠줍니다.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빨리 끝납니다. 이게 GPU입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바로 AI 때문입니다. AI는 복잡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계산을 엄청 많이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하나를 볼 때 이게 눈인가? 이건 코인가? 이건 입인가?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이걸 혼자서 하나씩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GPU가 필요한 건데요. 이걸 젠슨 황은 아주 일찍 알아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게임 그래픽 좋게 만드는 기술이네. 근데 그는요, 이건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깨닫습니다. 이거 GPU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이미 엔비디아는 준비가 끝난 상태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험 시작했는데 이미 답을 다 외워온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세계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이 책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앞으로를 보고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지금 잘 되는 걸 선택하는데요.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근데 젠슨 황은 나중에 잘 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결과 나오기 전까지 계속 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도 실패할 때도 있고요. 회사 망할 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패 이후인데요. 보통은 포기합니다. 근데 그는 다시 봅니다. 어디가 틀렸지? 그리고 방향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패가 쌓일수록 더 강해졌죠. 여기서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 미래를 보고 선택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오면 그때 잘 잡아야지. 근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기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방향 위에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젠슨 황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올 방향을 먼저 정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많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편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를 보고 선택할 것인지. 이건 지금은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5년 뒤, 1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젠슨 황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 선택한다. 대부분은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결과가 안 보이면 대부분 멈춥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그 사람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결과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가? 네, 지금까지 비잔티움이었고요.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젠슨 황 레볼루션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